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미국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2025년 9월, 미국 연준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고용시장의 둔화를 꼽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 과연 미국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금리를 내린 표면적인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를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불과 22,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7월에 4.2%에서 4.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를 고용 하락의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앞으로의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위험 관리 차원의 인하라고 설명했죠.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 감소로 인한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개인 입장에서는 이자가 내리는 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면에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현재의 고용 둔화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발생하는 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조적 원인은 바로 노동력 공급 부족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감염 위험이나 자산 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조기 은퇴를 선택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이탈했습니다. 여기에 이민 감소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핵심 노동 인구가 줄어들었죠. 한마디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인공지능, 즉 AI의 등장입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챗GPT 출시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고객센터 상담원처럼 자동화하기 쉬운 직무를 가진 22, 25세 청년층의 고용이 20%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반면 더 많은 경험을 가진 3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업은 채용할 적합한 인력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금리 인하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두 가지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위기는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인한 수요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낮췄고, 이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고용시장의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2001년 IT 버블 붕괴. 이 사례는 오늘날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6.5%에서 1%까지 대폭 인하했지만 사라진 IT 관련 일자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회복되지 않는 고용 없는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금리 인하가 산업 구조 변화로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만드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미국 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의회 예산국 추정치에 따르면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2035년까지 미국의 핵심 노동 연령 25-52세 인구가 210만 명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민 감소는 노동 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져 채워지지 않는 일자리 공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둔화되는 기이한 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확실성을 높여 고용 성장을 둔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제조업 부활을 내세운 트럼프였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관세 정책으로 인해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미국 우선주의 이념 등 다른 이유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도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 노동자, 농민, 그리고 저학력 저소득 백인 계층입니다. 이들은 이민자 유입이 임금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국 등 해외 저가 수입품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경한 이민 억제와 고율 관세 정책은 이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좋은 수단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2025년의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경기 연착륙을 돕는 필수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노동력 공급 부족이나 AI로 인한 직무 불일치와 같은 구조적 문제, 정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기관들이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MF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실업보험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재정 정책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막는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 새로운 도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트럼프의 압박이 일부 작용했다는 점과 그리고 단기적인 고용시장의 개선을 끌어내기에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힌트를 얻으셨나요?